한국보다 많은 임금을 달라. 한국은 돈도 많으면서 왜 차별하나?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는 벌써 한 달 넘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2천여 명 중에 600명가량이 파업을 하고 2배나 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당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3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가족 채용도 모자라 자녀 학비까지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려 하고 있죠. 인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인도에 살고 있는 27살 수브 바이아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의 최남단인 타밀나두주라는 곳에서 살고 있죠. 저의 집은 부유한 편이라서 여성임에도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인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입니다. 최근 저희 타밀나두주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소동이 일면서 저희 동네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매일 같이 시위하는 소리가 들리고 최근에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불법 시위를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사기업에는 무지하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은 잘 알고 있죠. 인도인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인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순위에 꼽힐 정도로 모든 인프라나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의 제품도 굉장히 놀랍죠. 갤럭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편리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모두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 잠깐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던 중국산 제품과는 차원이 달라요. 모르긴 몰라도 인도 사람들은 삼성을 좋아할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의 본사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국은 삼성뿐만 아니라 SK와 현대자동차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국이죠. 현대자동차도 인도인의 로망과도 같은 자동차이고 한국에서는 아반떼라고 불리는 엘란트라가 저의 드림카일 정도로 현대차를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현대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만족하고 타고 있고 비싸지만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 한국은 인도인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저의 어릴 적 꿈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형성되었는데요. 한국의 직장인들의 삶이 담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거기서의 한국 직장인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고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거든요. 인도에서는 여성 인권이 좋지 않은데 한국의 여성들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며 일을 하기에 제가 반드시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였죠. 물론 지금은 인도의 여성 인권도 좋아진 편이라서 저 또한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국 돈 80만 원이나 되는 월급을 받고 있지만요. 삼성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50만 원 안팎으로 들었는데 그 정도면 사실 인도에서 괜찮은 임금인 편에 속하는데요. 무려 2배나 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일도 설렁설렁한다고 들었는데 월급 인상이라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런 시위를 인도에서 본 적은 거의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삼성전자 노조 시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저의 전 남자친구가 그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현재 시위까지 참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친구였거든요. 길을 걷다가 저에게 말을 걸고 먼저 다가오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헤어지면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지만 시위를 하는 저 녀석들은 절대 만나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기에 후회는 없죠. 전 남자친구를 제가 더 사랑한 것 같기는 하지만 못된 시위대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타밀나두주의 삼성 공장에서는 삼성의 인도 매출 3분의 1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어치의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고 벌써 17년 전인 2007년에 삼성이 인도에 투자할 때에
꽤나 고심해서 지은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 덕분에 지역의 경제가 살아났고 삼성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명감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들었죠. 그런데 지금 저 친구들은 정말 충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이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드는 가전제품들 덕분에 삼성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삼성을 만든 것은 자신들이라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삼성의 임원들은 자신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며 한국의 삼성전자 직원들 또한 인도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현재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영향 덕분에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죠. 물론 인도에 똑똑한 IT 업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삼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까지 자신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허황된 생각은 같은 인도 사람이 듣기에도 무언가 민망하고 창피한 말이잖아요. 삼성을 같이 키운 것은 맞지만 한국의 삼성까지 인도인이 키운 건 아니죠. 시위도 이해가 안 돼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떠나면 되지. 저들이 출근하지도 않고 저렇게 시위를 할 것 같으면 모든 회사 근로자가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인 삼성이잖아요. 저는 한국의 삼성이 인도를 위해서 했던 일을 알고 있는데요. 과거 2021년 무렵 코로나 대확산으로 수많은 인도인들이 죽어갈 때였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5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비용을 기부했거든요. 한국 돈으로는 약 56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고 인도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돈을 통해서 백신과 산소 발생기, 산소통 등이 지원됐죠. 심지어는 인도 내에 있는 5만여 명의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런 감사함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인도의 빈민가 15개 학교에 식수타워를 기부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학생들도 많고 인도 공립학교에 IT 센터를 만들어서 인재 양성에도 힘써주었죠. 인도 사람 전체가 한국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도 뭐가 그리 잘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타밀나두주에는 현대자동차 공장도 위치하고 있고 한국이 저희 주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고 그 세금을 통해서 제가 월급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저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파업하고 시위한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조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공장마저 시위가 시작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인도 경찰들은 미신고 불법 시위 및 소란 혐의를 받는 노동자들 600여 명을 구금한 적이 있잖아요. 저의 지인인 경찰 또한 시위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만나달라는 말과 함께 삼성의 갤럭시 워치를 선물로 주고 싶다며 요새 시위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않아서 심심하다는 문자였죠. 분명 삼성 임직원 특가로 저렴하게 구매한 선물로 저를 구워 삼을 생각인 것이 분명한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런 복지까지 있으면서 왜 저런 시위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심지어 삼성에서는 복지까지 늘려가고 있잖아요. 다른 기업이나 인도 정부에서도 하지 않던 여러 복지들은 삼성에만 있고 인도에서 최고의 직업인 공무원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들이 많은데 왜 저들은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들의 시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 덕분에 직원들이 안정을 느끼고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지원을 무시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고 길고 긴 휴가를 쓰기로 결심했죠. 자꾸 저의 부서에도 저들 관련 민원이나 행정 요청들이 들어오고
여기저기 불편한 전화와 서신 전달들로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요새 안색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되신 팀장님께서도 차라리 조금 쉬라고 하실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라리 한국에 다녀오기로 결정했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고 저들이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얕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궁금했으니까요. 항상 한국의 삼성을 차라리 인도가 먹어버리고 인도 기업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하고 한국은 인도보다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인데 왜 젊고 똑똑한 인도인에게 저임금을 주냐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삼성의 시위와 그로 인한 혼란을 보며 저도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를 경험하면 현재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도시의 활력과 현대적인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삼성의 로고가 가득한 거리에서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삼성 본사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한국의 직장 문화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삼성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저와 같은 일반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본사를 방문하기보다는 한국의 여러 삼성 매장과 관련 시설을 돌아보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거리에서 삼성 제품이 가득한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진열된 매장에 들어가니 최신 기술과 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장 직원들이 친절하게 제품 설명을 해주면서 고객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서울의 여러 전자상가를 돌아보면서 삼성의 다양한 제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장 안에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삼성의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삼성 관련 전시회가 열리는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기술과 삼성의 비전을 접할 수 있었고 많은 기업과 개인이 모여 이 미래 기술에 대한 열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뿐만이 아니고 무척이나 굉장하다고 느낀 것이 오래된 궁궐과 새로운 도시와의 조화였어요. 정말 깨끗한 도시의 모습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었죠. 경복궁은 무척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장소입니다. 그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한 한국인 여성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경복궁 내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말을 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선 그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해서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라는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은이는 또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진지하고 헌신적이라는 점이었죠. 한국 사회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노동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삼성의 근로자들이 인도에서 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기업과 사회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었죠. 지은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크고 2배나 되는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일 시위에 참여하며 한국보다 많은 임금을 달라는 외침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한가롭게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자신들의 직장과 회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은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삼성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들이 삼성이라는 큰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삼성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의 시위는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닌 관계의 부재와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지은이와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인도에서 시위를 벌이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상황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노동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죠. 만약 삼성이 노조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된다면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공장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 지역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삼성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들이 소비하는 자금이 지역 경제를 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그러나 만약 삼성이 노조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이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공장이 떠나게 된다면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소비하던 음식점, 상점, 서비스 업체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지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떠난다는 것은 다른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찾는 과정에서 인도는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게 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도 정부와 지역사회는 외국 기업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삼성이 노조가 없는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난다면 그 빈자리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인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만은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노조가 없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지역 경제와 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위가 적절한 시점에 멈추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에서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위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와 인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인도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인도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러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강력한 경제 기반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그들의 노동 문화와 기업 운영 방식을 배우는 건 인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임금 2배 인상을 요구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져요. 이런 요구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한국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요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인도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도의 파업 소식을 듣고 베트남 공장의 삼성전자 직원들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삼성에서는 인도에서 철수를 하고 터키로 공장을 옮기면 된다는 분위기인데 인도나 베트남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인도에서 삼성과 노사타협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리 큰 성과를 낸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인도에서 차후 철수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타협에 불과할 테죠. 일단 파업만 하면 무언가 이득을 본다는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파업을 하려고 난리인 것이죠. 베트남 북부에는 타이응우엔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약 7조 5천억 달러를 이 공장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응우엔에 살고 있는 VT2라고 합니다. 현재 공장 근처에 있는 한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한바집에서 일을 하면 배를 꿇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삼성 직원들이 매일 방문하기 때문에 월급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월급도 꼼꼼히 관리하고 잘 모아서 돈도 꽤나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저 삼성에 다니는 남성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에 손님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삼성 직원들도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자주 와서 안면이 있는 삼성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죠. 혹시 삼성 공장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요새 식사량이 줄었네요. 그러자 그 직원은 무언가 심각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아시네요. 요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이 임금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주일에 3일 근무한 사람도 있고 4일만 근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인도처럼 파업을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인도의 삼성 공장이 파업을 하면서 인도의 노동자들이 터무니없는 월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베트남에서도 이런 행동을 준비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삼성전자에서는 월급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주고 각종 복지 혜택으로 병원비 무료, 자녀 학비 무료 등의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고 평생 동안 돈을 모으면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여러 채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보다 어린 신규 사원들도 저에 비해 월급이 3배는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매일 한바집에서 일하는데도 아직까지 집도 절도 없는데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싼 한국산 자동차도 덜컥 구매하기 일쑤고 삼성의 최신형 스마트폰도 반값에 구매하는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한국의 삼성 휴대전화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꿈이거든요. 삼성의 제품은 품질도 좋고 성능도 월등히 앞선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베트남의 서민이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의 노동자들은 인도인들을 따라서 파업을 생각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다고 파업을 하나 생각했는데 베트남에서도 파업을 한다면 삼성은 인도와 베트남 모두 철수한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저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만 보아도 저희 사장님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도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팔았지만 직원들이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난리를 피워서 가게를 매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앞으로는 아예 취직길이 막혔다고 들었죠. 사용자와 근로자가 싸우면 늘상 근로자가 패배할 것이 뻔한 일이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논리를 왜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저희 지역 타이응우엔 공장뿐만 아니라 방린 공장에서도 노조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가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에 한국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에서도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 파업을 하면 삼성에서 많은 월급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나 봐요. 인도에서는 한국 수준의 월급을 요구하고 있으니 베트남에서도 한국 수준의 월급을 요구한다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려면 베트남의 10배 가까운 월급인데 그 돈은 베트남에서 꽤나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급 이상의 월급이거든요. 물론 저희 가게의 사장님도 그 정도의 사업소득을 벌지는 못하시고요. 저들이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에서 저들을 주 3일이나 4일 출근시키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공장의 잉여 인력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이고 직원들을 자르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수요 감소가 일어났고 재고가 과잉 생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나 봐요. 저들이 파업하면 오히려 삼성에서는 싹 다 모가지 날리고 철수를 준비할 것이 뻔하잖아요. 옳았구나 하고 베트남을 버리고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도를 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삼성의 공장이 인도나 베트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터키에도 있다고 하는데 터키로 이전해버리면 인도와 베트남만 경제위기가 되어 IMF 겪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냥 한바집에서 밥이나 하는 밥순이이지만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저들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해서 한국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들었지만 한국의 물가는 비싸기도 하고 베트남과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동생을 따라서 한국에 한번 갔었는데 한국은 그야말로 별천지 그 자체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로의 수준과 사람들의 옷차림, 생김새까지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래된 거리를 걸어보겠다며 종로나 연남동 등에 가보았는데 베트남 최고 부자 동네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죠. 심지어 밥값과 커피값은 저의 한바집 하루 일당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가가 이렇다면 한국의 삼성에서 받는 돈은 적절한 금액일 거고 오히려 베트남과 인도에서 받는 삼성전자의 월급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보다 한국에서의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센 거 알아?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이 평생 동안 공부해도 갈 수 없을 거야. 베트남에서도 삼성전자 입사가 어렵긴 하지만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교도 잘 나와야 하고 고액 과외는 기본에 많은 시험과 자격증을 따고 면접에 통과해야만 해. 베트남의 삼성전자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은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복지는 베트남 삼성전자와 한국이 비슷하고 오히려 베트남의 근무 조건이 훨씬 편하고 자유스럽다고 해. 나도 한국에 유학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어서인데 나는 아마 중소기업도 입사하기 힘들 것 같아. 한국의 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정말 운이 억세게 좋았던 건데 회사에 취업하려면
정말 40대가 될 때까지 준비해도 힘들지 몰라.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똑똑한 거라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 인도나 베트남의 삼성전자 직원들은 아주 배가 불렀다는 생각만 절로 들더라고요. 배가 부르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게 파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삼성전자 베트남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노조원을 끌어모으고 있고 그들에게 아주 달콤한 감언이설로 파업 동참을 현혹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한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삼성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파업을 준비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노조에 가입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야. 공장 직원들이 전부 노조에 가입하고 모두 파업을 하면 공장은 문을 닫겠지.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두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삼성전자 한국 본사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우리를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베트남 최상류층이 될 수 있어. 지금은 아직 상류층에 머무르고 있고 최상류층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삼성만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한 번에 최상류층이 되는 거야. 삼성은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술을 유출시킨다고 하면 삼성은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공장의 시스템이나 설계도면 같은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삼성을 위해 일해줬는데 우리 덕분에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고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된 거라고 생각해. 사실 한국은 베트남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일해준 덕분에 OECD도 가입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지. 인도처럼 파업 한 번 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인도 애들은 베트남보다도 기술이 없으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베트남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잖아. 저의 귀에 이런 말들은 틀림없이 들리고 있었고 삼성에 다니고 있는 베트남 최고의 인재라는 사람들이 저러다니 정말 깜짝 놀라도 이렇게 놀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나마 가장 똘똘한 놈들이 삼성에 다니는 건데 사리 판단을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죠. 당장 삼성전자 공장 앞에 가서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큰 절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저런 못된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단체 행동을 하려고 하다니요. 아직까지는 삼성 측에서 모르고 있는 눈치라고 하는데 알게 되는 순간 바로 숙청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맨날 지각하면서 회사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안 자르고 있는 곳이 삼성이라는데 정말 배가 불러도 저렇게 불렀나 몰라요. 저는 식당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 한국의 삼성이나 LG, 현대 등의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얄짤없어요. 전에 중국계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한번 피켓 들고 시위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시위도 한 번도 못 해본 상태로 바로 그날 부로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가 싫으면 네가 나가지 왜 일하는 사람까지 사기 떨어지게 만드냐면서 중국인들에게 마구 혼났고 그날부터 그는 아예 동네 자체를 떠났다고 합니다.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강력한 방법으로 직원을 굴리는 것이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인도나 베트남이나 그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주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를 잘해주면 그 다음 것을 바라고 결국에는 회사 건물 전체를 달라고 한다는 기가 막힌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키워준 감사함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이 가진 정말 정이 깊은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에게 들었는데 한국인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복지가 엄청나다고 해요. 회사를 다니는 신입사원이 기분이 나빠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죠. 한국이 워낙 잘 사는 나라이고 오래전부터 정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쓰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삼성이 한국을 떠나기는 쉽지 않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를 떠나는 것은 말 한마디면 되는 수준일 겁니다. 또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바로 퇴사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 저들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파업해서 월급 3배 인상만 되어도 성공이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 어차피 파업할 동안 월급도 그대로 나올 것이 뻔하고 일하기도 싫은데 파업하고 같이 놀면 재미도 있는 거잖아. 인도에서는 파업하고 나서 삼성이 월급 인상 20%를 말했는데도 거부했다잖아.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파업을 하고 월급 인상 20%씩이나 해준다는데도 싫다면서 거절을 한 거라니까. 월급 인상이 못해도 2배는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번에 차도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로 바꿀 거야. 지금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거로 바꾸고 싶어. 정말 저들은 돈을 물 쓰듯이 쓰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평생의 소망은 한국 기아 자동차의 모닝을 구매하는 것인데 저들은 최상위급을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쌀국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젓가락을 탁 놓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던 그릇을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싫어지더라고요. 삼성이 뽑아줘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저보다 어린데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무언가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이곳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차는커녕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신세인데 저들은 제가 평생을 모아도 사기 힘든 그런 한국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나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었으니까요. 베트남에서 한국산 물건이라고 하면 최상급으로 쳐주는 데다가 돈을 모아서 한국의 물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수저마저도 인도나 파키스탄제를 쓰는데 저들은 한국산 수저를 쓸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제 동생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파업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인도에서도 파업을 한 달 반 만에 종료하면서 임금 인상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아마 이 소식을 베트남에서 알게 된다면 분명 너도 나도 파업을 하려 할 것이고 무슨 파업을 체육대회나 야유회처럼 노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더라고요. 저는 인도에서 파업이 종료된 것이 신기했는데 삼성에서 꽤나 많은 보수를 올려준 것을 알게 되자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파업을 정말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와 저들의 월급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의 물가는 전체적으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씀씀이가 커지고 각종 물건들의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모자르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가격은 필연적이잖아요. 안 그래도 요새 밥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 추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검소하게 흘러가지만 삼성이 있는 이곳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파업이 실제로 벌어지고 삼성이 철수하게 된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가게가 삼성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떠나면 저희 식당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거예요. 저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도 한순간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왜냐하면 지역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을 것이고 저축해둔 돈의 의미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동안 꿈꿔왔던 모닝차도 삼성 스마트폰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까지
베트남의 분위기를 보고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도와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파업 소식은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고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식당에서 손님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동생에게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면 안 돼. 지금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이 조정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누나는 걱정 안 해도 돼. 회사들이 철수하더라도 대체할 공장은 금방 생길 거야. 우리가 해야 할 건 변화를 준비하고 적응하는 거지.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쉽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 물가는 오르고 있었고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더 이상 함부로 파업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해야겠다고요. 이 파업의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철수하면 우리가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요.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는 직원들을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제 걱정을 전하려 했죠. 이봐요, 파업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직원들 중 일부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삼성이 절대 떠날 리 없어요. 우리가 기술을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떠나려 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죠. 저는 그들의 자신감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파업이 끝나고 나면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모두가 빈손으로 남게 될까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말이죠. 파업도 제발 안 했으면 바랄 뿐입니다. 베트남인 모두가 멸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